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플 현재 어제 0.52로 달러까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오버슈팅 이후에 오버슈팅 한 이후에 결국에 해당 추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등 나오면서 추세에 대한 저항 확인하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세 저항 확인하고 오버슈팅 이후에 추세 저항 확인하고 이런 식의 하락이 만들어지는 그림. 지금 쌍봉이죠. 쌍봉입니다. 쌍봉의 형태고 그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지금 오버슈팅으로 마무리가 두 번이나 됐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상승 힙소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승 힙소가 나오면 하락에 대한 확률이 그냥 정석대로 어떤 추세에 대한 터치가 나오고 그냥 하락하는 것보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두 번이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 하락에 대한 폭이 저는 클 거라고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 채널 자체가 이전에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채널 하단부 그리고 그 깨지 않고 큰 상승을 만들어냈던 채널에 대한 어떤 상방과 하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추세 결국 해당 구간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건 큰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매번 영상에서. 그래서 제 관점은 결국에는 채널의 하단부 터치 이후에 추가적으로 채널 하단부까지도 깨는 그림을 좀 보고 있고요. 깨졌을 때는 해당 구간에서 채널의 크기만큼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해당 구간에서 지금 채널 하단부까지는 24%지만 24%에서 추가적으로 40% 채널의 크기가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해당 구간이 하락장이 시작의 어떤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관점은 이때도 제가 이런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갭을 메우는 그림 그리고 급등 추세 이탈하는 그림 나왔을 때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 결국 리플 이거 다 급락시키면서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을 만들 거다. 그리고 채널 하단부를 깨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계속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어떤 하락장에 대한 초입, 이때 만들었던 초입에 대한 움직임을 그대로 단기적인 모습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관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중요한 게 리플도 중요하지만 비트도 중요한데요. 리플 다시 잠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비트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오히려 1% 즉 이제 2% 이상 다시 하락해버리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비트 따라 반등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하락을 만들고 약반등 이후에 더 큰 하락이 나오는 비트 따라 하락은 크게 하지만 반등은 크게 나오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 말씀을 드리면요. 비트 일단 상승장을 만들어왔던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습니다.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해당 추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이탈이 나왔던 구간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모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저항 확인을 하면서 상승의 기울기 감소가 되면서 해당 추세들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기울기가 감소가 됐다라는 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행보 과정 거치면서 결국에 반등 만들어내고 그 추세에 대한 돌파하는 과정을 보여줬지만 아까 리플과 마찬가지로 오버슈팅에 대한 그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각수렴 한 번 더 만들고 오버슈팅으로 추세 다시 넘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해당 구간 강력한 저항에 맞닿으면서 다시 강하게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아까 리플도 마찬가지로 오버슈팅이 나오면 결국에 더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플과 똑같이 어떤 오버슈팅이 나왔던 추세에 대해서 이탈이 나오고 오버슈팅으로 마무리가 돼 이탈이 나오고 리테스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에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 이 추세에 대해서 이탈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밑으로 강력하게 빠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그 바로 밑에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 그리고 방향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힙소는 다른 구간보다 월등히 많이 나온다. 아까 리플도 굉장히 상승장과 하락장이 엄청난 기로에서 상승의 힙소 나왔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곡점 구간에서는 이러한 힙소가 다른 구간보다 월등히 많이 나온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 관점, 삼각수렴에 대한 하락 패턴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관점 굉장히 유효하고요. 삼각수렴에 대한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그림은 하락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해당 구간 강력한 저항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건 더 큰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제가 30K 이탈 나오면서 비트 같은 경우도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 큰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리플 같은 경우도 채널 이탈이 나오면 큰 하락이, 그 채널 이탈 부분만 나와도 결국에 20%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채널 밑으로 40%까지도 더 빠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도 지금 어떤 상승장 만들어내고 추세 이탈 나오고,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어떤 삼각수렴의 하락 패턴이 나왔을 때 결국에 하락 패턴, 이 삼각수렴 단기적인 부분만 해도 10%에서 11% 정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해당 구간에서 23.5에서 24K까지 해당 하락분이 형성이 되는데요. 어떤 이런 패턴만 봐도 결국에 이러한 큰 하락이 보이는 시점에서 결국에는 리플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비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11% 정도 열리는 시점에서 리플도 충분히 밑에 비트가 11% 빠지면 채널의 하단부까지 20%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결국에 하락장을 보는 이유를 매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헤드앤숄더에 대한 냉난 이탈 이후에 해당 구간의 리테스트 과정까지만 거치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는 하단부를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장과 하락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로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 넘어서면 결국에 이 정고점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비트 30K 위에서 30K에 대한 이탈 가능성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그리고 리플의 급등 나오면서 비트 상이 월등히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비트도 리플 급등 나오면서 아까 리플 갭이 메워졌을 때 더 큰 하락장이 더 큰 채널에 대한 하단부를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 라는 그 관점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그 관점이 말씀을 드렸을 때 비트코인이 31.8을 그때 찍는 그림이 나왔는데 리플 급등하면서 결국에는 비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30K에 대한 이탈에 대한 가능성만 더 높여졌을 뿐, 어떤 리플의 급등이 나왔을 때 비트가 하락장의 시작, 상승장의 마지막이라는 어떤 이 패턴 부분이 결국에는 똑같이 반복이 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큰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건 다시 저점을 깨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고,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을 봤을 때는 하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리플 잠시 가보게 되면요.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도 저런 큰 하락이 보이는 시점에서 리플도 충분히 아까 20% 하락 이후에 추가적인 40%의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긴 하락 행보가 이어질 거다라고 매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매 영상에서 이렇게 강조를 드린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큰 상승장을 만들어 왔던 추세에 대한 마지막 추세라는 겁니다. 즉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기 직전이라는 건 반대로 말씀드리면 반대가 아니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락장의 초입이라는 겁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이 직전이라는 건 결국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이런 식의 하락 행보가 나오는데요. 이때 상승장의 길이보다 지금 상승장의 길이가 길고 굉장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보다의 하락 행보 길이가 더 길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락장의 완벽한 초입의 모습에서 제가 해당 구간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 결국에 이러한 힘든 장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어떤 마지막의 순간이라고 봅니다. 시작의 마지막 어떤 움직임,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움직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5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